그러니까 큰 틀을 보고 숲을 보고 우리가 지금 배열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거구나 컨셉트를 잡고 그 다음에 이론 하나하나 디테일을 잡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 시간이죠, 선생님.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분위기를 봐라. 그 다음에 전체에서 결론을 내라, 먼저. 큰 틀을 봐라. 그 다음에 세부 원인과 상징을 보고 디테일을 파악하라. 이제 디테일을 파악하라. 숲이 아니라 나무는 숲을 먼저 본 다음에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같은 요지예요, 선생님. 같은 요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배열법이라든지 어떤 이론 가정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다른 카드와 어떻겠구나 하는 걸 내가 초보 단계에서도 큰 그림을 그려볼 줄을 아셔야 돼요. 나중에 템퍼런스 카드를 보고도요, 선생님 템퍼런스가 절제인데 왜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쓰였나요? 이렇게 묻지 않으시려면 절제 카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상징이고 저게 무슨 뜻이고 이런 걸 안다고 해서 선생님이 이 카드에 대해서 안 건 아니에요. 특히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로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선생님. 그냥 내가 들은 걸 전달하는 거죠. 그건 수강생도 느껴요, 선생님. 이 사람이 알고 말해주는 건지 그냥 하는 말인지. 선생님들이 제 수업을 들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이 뭔가 저 타로에 대한 것들을 남들보다 많이 가르치고 적게 가르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 나름의 씹어먹고 저 사람 나름의 해석법으로 알려준 것이 명쾌하고 아, 저 사람식의 풀이법인데 그게 타로 근간에 맞물리면서 나에게 명쾌하게 이해를 줘. 이게 이유거든요, 선생님. 이유거든요. 그러면 내가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 선생님이 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타로를 계속 해왔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우리가 좀 더 이걸 명쾌하고 명확하게 소화해야 되는 과정 안에 있으신 거예요. 특히 초보자든 현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 거울을 비춰보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가는 과정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무렇게나 카드 뽑는 것 아니야 했고 지난 시간에 자 2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3카드 스프레드 넘어가는데요, 선생님. 3카드라는 건 전 세계 그리고 타로 역사상 아마 가장 많이 쓰인 카드 배열법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많이 쓰이고 가장 일반화된 게 3장을 뽑는 거예요, 선생님. 3장을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2장만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4장으로는요, 카드가 좀 쪼개지는 느낌이 있어요. 카드의 의미가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2장, 4장을 뽑았을 때 같은 상황에 대해서 묻는 거라면 4장을 뽑는 게 이득 아닙니까? 왜? 더 자세하니까 이득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이득일 때도 많지만 초보 시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선생님. 왜냐면 2장을 뽑았을 때는 이게 전체 카드의 2분의 1, 50%지만요. 4장을 뽑았을 때는 이게 전체 카드의 4분의 1, 25%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정확하게 50%다, 25%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하나의 피자를 2명이 먹는 거랑 4명이 먹는 거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2장짜리고 이게 4장짜리예요, 선생님. 4장짜리가 가지는 한 장의 의미와 2장짜리가 가지는 한 장의 깊이, 의미, 깊이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많이 뽑는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초보 시절에는요. 아무리 많아도 4장을 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 뒤에 보시면 켈틱 크로스라는 10장, 세븐 배열법 매직 세븐이라는 7장 배열법이 있는데요. 왕초보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널리 알려지고 정형화된 배열법을 읽고 연습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은요. 내가 정말 지금 왕초보다 하면 한 장, 2장, 3장을 정확하게 읽는 게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또 거꾸로 현업이라고 하면요. 내가 가면 갈수록 카드 해석이 잘 안 되고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러면 헷갈려서 자꾸 나도 모르게 카드 장수를 늘리게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많이 뽑아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 자꾸 엉켜갈 수 있거든요. 이제 상담하면서 딜레마에 빠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습관적으로 차라리 명쾌하게 말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카드 장수를 줄이는 게 나아요. 2장, 3장 이런 식으로. 4장도 아니고요, 선생님. 만약에 내가 카드가 좀 엉키기 시작한 게 요즘인 것 같다고 느껴지시면 차라리 2장, 3장을 기본으로 줄이고 실력 상승을 위해서라도 카드 한 장의 의미를 제대로 깊이 있게 읽어내기 위해서 무조건 많이 뽑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복잡한 상황이라면 많이 뽑아야 돼요. 선생님, 저는 저희 배열법 클래스에서 최대 13장까지 쓰거든요. 좀 많은 편인데 13장까지 써야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적인 큰 틀을 다 파악이 가능한데
초보 시절에는요, 그렇게 많이 뽑는 게 아니고 두 장, 세 장 연습하면서 정형화된 배열법, 전체적인 배열법 하나하나 제대로 읽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현업이라고 한다면 내가 잘 맞는 배열법을 몇 가지 발견하셔서 그것들을 능통하게 쓰실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많은 배열법을 다뤄야 된다기보다는요, 한 두 개에서 네 개의 배열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그게 결국 선생님의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뭐 날고 긴다는 타로 마스터들이 엄청난 배열법을 써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내가 잘하는 배열법을 가지고 혹은 적은 장수를 가지고도 깊이 있게 읽어내고 뭔가 핵심을 찌를 줄 아는 리딩 스킬, 사치견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그 과정 안에 배열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선생님. 그 어떤 실력적인 기복을 보이지 않으려면 배열법을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하기 전에 지난 시간 배열법 과정까지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3카드가 가장 일반적인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급적 3카드를 권장드려요. 이게 카드가 많아질수록 좀 선생님께서 카드의 한 장의 강세가 약해지면서 보다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카드가 한 결로 향해 가면 해석하기가 쉬운데 특히 초보 때는요. 카드 장수는 많은데 내가 알 수 없는 많은 카드들이 혼재되면 되게 해석에 난항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차라리 3카드를 이런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다면요. 무리해서 4단계까지 올라가지 말고 내가 요거 한 50점 맞았으니까 여기서 또 해보고 요거도 50점, 50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70점, 80점 되고 이게 안정화됐을 때 넘어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장수를 무조건 늘린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선생님. 오히려 한정된 두 장, 세 장 이런 카드들 특히 세 장을 기본 베이스로 제대로 읽어내고 실력이 상승해야 카드 한 장의 깊이를 제대로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초보 타로 마스터에서 이게 습관 잘못 들어서 현업오셨을 때 제가 보면 제일 애로가 초보 때 누가 어떻게 해라 이런 가이드 없이 독학하다 보니까 무한정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카드를 늘려온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처음부터 다시 바로 잡는 것도 상당한 애로가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부터 딱 세 장을 정형화된 스프레드로 좀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그 다음에 4카드 6, 7장, 7, 그 다음에 10장 켈틱 크로스 이런 식으로 확장 배열법을 나아가 보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카드들을 깔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력은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실력은 갖춰지지 않았는데 장수만 무한정 늘려놓으니까 그걸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이 발현된 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중에 내가 아는 것만 좀 겉핥기식으로 읽는 것밖에는 안 되는. 사실 내담자는 나한테 공감이 되고 어떤 소름 포인트가 있거나 적당한 어떤 해결 방법, 상담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타로를 정말 깊이 있게 얼마나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담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타로를 제대로 해보고 싶고 타로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선생님. 이런 거라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그 제대로 한다는 건 3카드 정도 안에서 한 장을 제대로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읽어낼 줄 아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거는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좀 예시를 갖고 와 볼게요. 제가 고민하다가 예시를 갖고 와 볼게요. 이거 제가 어젠가 그저께 우리 지금 웨이트 전문가반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데 저희 웨이트 타로 상담 전문가 과정에서는요. 매주 2회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답을 내시면 정답지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물론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실제적인 결과, 피드백,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비교하실 수 있도록 해요. 이건 뭐 일회성 참여가 아니고 기간이 없이 영구적으로 저희 멤버에 대해서 이제 저희 더타로티스트 교육 멤버들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영구적으로 평생 교육처럼 진행하는 리딩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타로 공부하시는데 참조가 되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입문 단계나 외부 수강생은 좀 어렵고 저희 상담 전문가 과정에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이 카드는 초보자나 초중급자용에 가까워요. 중고급자용이나 완전 현업도 요 정도 단계긴 한데 완전 고급자형 리딩은 아니고 그래도 저희 초보자들도 많기 때문에 배운 것 안에서 한번 해석해보자 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입문 단계라서 나는 아예 타로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 선생님 현업인데 쌤 강의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가 싫지만 네 강의는 좀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경우에 계시든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자, 5회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제 오해라는 것의 의미는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한다 또는 그런 해석이나 이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뜻을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오해죠. 오해. 이거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이 위에 질문이 잘렸는데 오해한다, 안 한다 중에 답을 주고 왜 그렇게 해석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초보자라면 그림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남겼어요. 자, 이 카드 3장을 보고 질문은 여기 위에 적혀 있던 질문은 어, 제가 남자친구에게 땡땡땡 땡땡땡땡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오해를 할까봐 제 뜻을 혹시라도 다른 뜻으로 잘못 전해 들을까봐 제 마음을 오해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오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즉 애인이 내 말의 뜻을 오해했으면 어떡하죠? 오해했나요? 하는 게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3장을 뽑은 거예요, 선생님. 3장을. 그러면 우리 현업 선생님들, 초보자 선생님들 한번 해보실게요. 자, 오해 힌트예요. 힌트라고 돼 있는데 이걸 왜 가져왔겠어요, 선생님?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알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장을 봤을 때 자, 입문자와 현업이 있습니다. 해석해 보실게요, 선생님. 내가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카드 3장을 최대한 엮어서 선생님 3장을 전체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지금까지의 배울법 과정을 한 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한 장 한 장 한 장 해석하려고 처음부터 한 장씩 보려고 하지 말자. 자, 두 번째. 끝에 카드가 결론이 아니다.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아야 된다. 전체적인 통 배열이라면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 자, 세 번째. 카드를 엮고 상징을 엮어서 디테일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이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인데 자,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놓고 보았을 때 선생님께서 얘들이 어떤 의미인지 즉 오해를 했다는 건지 하지 않았을 것 같은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실게요. 자, 제가 이건 이제 웨이트 전문가 과정을 듣는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문자에 맞춰서도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통칭을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선생님. 자, 일단 구성 자체가 메이저 카드 러버스 6번이 나왔어요. 그리고 컵 기사에 8번 앉으죠. 8번 앉으죠, 선생님. 그러면 그 웨이트 전문가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에 따라서 해석해야 됩니다 하는데 지난 시간에 2개는 공개가 됐어요. 자, 첫 번째는 메이저와 마이너를 구분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수비학을 보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2가지만 일단 써볼게요. 그러면 메이저는 6번 러버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인물 카드, 코트 카드라고 해요. 코트 카드가 나왔고 이건 숫자 8번이에요. 또 다른 건 이제 성질을 봐야 되는데 컵과 완즈예요. 이건 물과 불이라는 거거든요, 선생님. 물과 불. 전문가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거 실제로 제가 어제죠. 제가 뽑아보고 바로 실전으로 이제 낸 건데 우리 애인이 혹시 내 마음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 알아들은 거 아닙니까? 제 말을 카드에 물었더니 이렇게 나와서 제가 명쾌하게 알아들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봤을 때 전문가 과정 먼저 설명드릴게요. 6번 러버스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과 아래로 떨어지는 삼각형의 만남이에요. 자,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은 불입니다. 불은 남자 성기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에이스 완즈 불 1번 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성의 성기가 위로선 형태예요. 즉 발기 직립을 한 거기 때문에 남성성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가 블루 치솟아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남성성 어떤 성적인 부분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 이유예요. 자,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 남성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가 있고 이 카드에는 남성성이라는 게 있고 거꾸로 위에서 내려오는 삼각형은 선생님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래서 여성성입니다, 선생님. 에이스 컵 카드를 보면요. 물이 흘러 넘쳐요. 그 컵 카드는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은요. 완즈는 쭉 뻗은 남성 성기를 본다는 거고 컵 카드는요. 여성의 자궁과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물은 아래로 떨어진다. 불은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여성성과 남성성이 만나고 물과 불은 정반대의 제가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웨이트 전문가 과정할 때 할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은 불, 물, 공기, 흙 이 네 가지 집단이 만나서 하나의 신도시를 이루고 살거든요. 그 불이라는 여주인공은 엠버예요. 이 물이라는 남자 주인공은 웨이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근래에 홈카페가 무슨 그린이죠? 포텐 그린이라고 이제 리뉴얼 됐거든요. 그 어떤 비주얼 인사이트 영상으로 제가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물과 불이 만난다는 건 정반대가 만난다는 거예요, 선생님. 꼭 물이랑 불이 만났다는 게 상징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정반대끼리 만났다는 의미가 러버스인데 정반대끼리 만나서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화합하고 서로가 카드를 보시면요, 제가 참 좀 감동한 게 우리 웨이트 전문가 해석하신 것들 보니까 제 과거 과정 들으신 분들은 거의 뭐 제이쌤의 복사판인데 복사 업그레이드판으로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이걸 읽어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정말 쌤 저도 감탄하고 좀 무서울 정도로 그 주니어들이 제이쌤을 능가하는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제가 가르쳤는데도 저를 능가해요. 그걸 배우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 우리 선생님들이 참 일취월장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어, 나체잖아요, 선생님. 나체는 가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러버스가 솔직하다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손과 팔을 양팔을 열어서 보여주죠. 이건 내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고 열어서 보여주겠다는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러버스에 대해서 좀 가볍거나 부정적으로 읽으시는 이제 그렇게 배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분통을 터뜨린 적이 있는데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예시 중에 하나가 그 부처님이 식중독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게 부처님 생애의 전체라고 말하는 것은 곡해다. 완전한 곡해고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케이스를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에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항상 우리도 선생님이 뭔가 잘못되게 하거나 조금 오류를 발생시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것이 맞을까 하는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건 뭔가 그 광채를 막는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선생님. 조금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그걸 끊어내서 어둠이 몰아친 게 지금 보시면 15번 악마예요. 제가 이렇게 엮어놓은 거 이유 있어요, 선생님. 이거 전문가 과정에서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러버스랑 악마 카드랑 같은 카드죠, 선생님. 그런데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잖아요. 밝은 면과 다크사이드예요. 단지 그게 바뀐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고 악마가 나타난다는 게 바뀐 거고 선악과를 먹기 전, 선악과를 먹은 이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타락하는 과정이 있는 건 명확하게 악마 카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러버스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선생님 안 돼요. 15번 카드에 러버스의 어떤 다크사이드라고 하죠. 그런 선악과 이후에 어두운 면이 강조되는 이유는 수비학적으로 6번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7번, 허리를 굽히는 8번, 9번 은둔자의 얼굴 보세요. 선생님 엮여져 있죠. 이게 명확하게 타로카드 시스템에는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물론 웨이트가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발달하고 타로에 통달하고 통찰을 하다 보면 그런 건 분명히 눈에 보여야 돼요. 근데 그 단계가 아닌데 내가 타로부터 가르친다면 그렇게 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요. 다른 강사들 수준을 막 비난을 하고 수준이 낮다고 비웃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보면 이 수비학적인 원리도 전혀 없고 이해도 전혀 안 하는 상태에서 키워드를 가르쳐요. 그런 강사들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 지금 더타로티스트 교육도 특강사들을 배출하고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제자 선생님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가르치려면 내가 좀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배우고 내가 그 정도 레벨이 됐을 때 적어도 대학교, 대학원 과정은 올라와서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쳐야지. 내가 지금 초중학생인데 뭘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냐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싶어서 선심으로 가르치는 건 100% 오케이지만 내가 그렇게 해놓고 다른 강사들 수준 떨어진다고 비우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국에는 그게 다 나한테 에러로 돌아오잖아요. 그러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러버스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에
제가 이거 엄청 다른 채널에서 자세히 했거든요. 아나하타까지 끄집어내서 영적 원리까지, 그 다음에 정기적이고 전자기하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죠. 너무 제가 지금 멀리 가니까요. 설명 많이 드렸어요.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좀 명쾌하게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났는데 그 만남에서 거부감과 마찰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진솔하게 서로의 다름을 보여주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이 카드가 역시 의미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카드예요. 왜냐면은 서로 다른 부분이 맞물려서 서로가 소통하고 교감하고 결합하는 카드거든요. 성질이 다른 것들끼리. 그래서 이 러버스 카드를 이해할 때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다 이것보다도 서로 다른 성향의 것들이 만나 원활하게 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그 1번부터 5번, 0번부터 5번까지의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6번에서는 드디어 서로 달랐던 것들이 서로가 비슷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가면서 결합과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해요. 그러면 그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멀리 왔는데 제가 전문가 가정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어쨌든 러버스는 가벼운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이 만나서 원리적으로 육각별, 다윗의 별이라는 원리를 통해 서로가 화합을 이루었다. 그러면 다른 카드상의 어떤 막힘이나 장애가 없다면 이 세 장에서 메이저, 가장 핵심 카드는 러버스이기 때문에 다른 카드에서 사소한 막음, 트러블, 잡음이 없다면 서로가 오해 없이 진실되게 통하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옆에 여자가 있고 오른쪽에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카드들 보면 물이고 불이에요. 근데 물도 오른쪽으로 가고 불도 오른쪽으로 가요. 여자가 남자한테 전달한 것이 같은 한 방향으로 지금 다 흐르고 있죠. 일치하죠, 선생님. 일치. 일단 첫 번째 일치합니다, 방향이. 갑자기 7번 안즈처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역방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일치한다, 그죠, 방향이. 이걸 어떻게 또 설명드리나. 이게 8번 안지 이렇게 갔는데 7번 안지는 막아서잖아요. 그런 카드들이 나타나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자, 첫 번째 하나 얻었습니다. 이건 선생님 전문가라고 해서 알 수 있고 초보라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카드를 관하는 역량을 기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하나 발견을 했고 전문가라면 이건 물이 옮겨가는 거고 이건 불이 옮겨가는 거죠. 컵이죠, 선생님. 컵이라는 건 물이에요. 물이 흐르고 있고 불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물이 여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불이 남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과 불이 한 방향으로 흘려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물과 불이 한 방향으로 장애나 막힘 없이 흘러요. 어떤 카드에도 장애와 막힘 없이 여자라는 물과 남자라는 불이 한 방향으로 세 카드에서 다 흘러요. 베이스는 러버스예요. 메이저는 러버스예요. 그리고 마이너 카드도 장애가 없어요. 큰 틀에도 장애가 없고 그 안에서도 장애 없이 원활하게 다 한 방향 한 사이클로 흘러요. 무슨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건 오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잖아요. 오해가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선생님이 제 수업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시면서 더 놀랐던 게 이제 또 가슴에서 마음을 전달했다. 제가 물론 저도 진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요. 컵 기사는 진심을 전달하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전달하다 하는 의미인데 여자가 진심을 전달했고 그 진심이 남자에게 통했죠. 통했는데 모두 한 방향으로 흐르고 특히 우리 선생님 말씀 맞다나 걸릴 것이나 막힘없이 흘러요. 중간에 뭔가 막는 게 없고 전부 다 걸릴 것이나 막힘없이 천사의 어떤 그 광채 아래에서 막힘없이 서로가 나체로서 숨김없이 걸림없이 전달되고 있죠. 전달되고 있죠, 선생님. 그리고 저 정말 놀란 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걸 또 응용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수업에. 제가 하늘은 곧 정신이고 남성성인데 땅은 현실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안내해 드린 바가 있어요. 정말 많이 하죠. 제 유튜브만 보셔도 정말 많이 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신에 있던 게 현실로 막힘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속 머릿속에 있던 게 겉으로인 현실에 막힘없이 전달이 이 진심이라는 게 정신에서 현실로 왔기 때문에 남자에게 문제없이 전달되었고 오해라는 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다 우리 수업을 응용해서 적용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이게 2단계가 전문가예요. 방금 한 2단계가 전문가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초보자라면요. 분위기가 셋 다 좋구나. 뭔가 그럴싸하게 막힘이 없구나. 오해는 딱히 없을 것 같다. 이렇게만 읽으셔도 명확해요. 전문가가 조금 더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시다면요.
8번 안지는요. 완즈들 안에서 그러니까 숫자 8개라는 건 8이라는 거 무한대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띠는요. 결국에는 막힘없이 순환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끊어지지 않고 막힘없이 원활하게 순환한다는 전체적인 맥락이 도드라치는 거고, 또 하나는 완즈 8번, 불 8번이라는 게 한 방향으로 흘러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선생님 어떤 의미냐면 제가 5번 한지 8번 한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내 의도가 불은 남성성이자 의도예요. 의도인데 내 의도가 한 방향으로 일치하게 반복적으로 흘렀다면 이건 어떤 흐트러짐 없이 원활하게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내 의도가 이기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로 지금 흐트러졌다는 건 방향성이 흐트러진 거죠. 그리고 내 의도가 방향성에서 서로 막혀 있는 거죠, 이건. 그래서 굳이 그 많은 카드들 중에 선생님 8번 안즈가 나타났다는 건 내가 전달하려던 의도가 이 진심이 일치하게 원활하게 전달되었다는 거죠. 방향성이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분산된 게 아니니까 거기까지 읽으면 좋아요. 선생님이 카드 안에서 방향성이 하나로 일치되죠. 그래서 모든 카드들이 일치하는 성향, 어떤 반듯한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잘못 알았을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자, 여자와 남자가 진심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 진심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한다.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있는 그대로 전달되었다. 분명하고 뚜렷하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전문가 과정까지 우리가 한번 하고 왔는데요. 그 이유가 타로 카드 저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아, 고수들은 저 정도 읽는구나. 기본이구나. 저게 이거 약간 요 정도 선 갖고 가시면요. 초보 단계 때부터 아, 타로 카드를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거구나. 컨셉을 잡고 온 분들이 지금 보면 일취월장하고 뛰어나요, 선생님.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알고 가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자, 3카드, 4카드 마무리해 볼게요. 그런 식으로 자리별로 선생님께서 이러한 어떤 의미를 카드마다 두고 자리별로 이제 해석하면서, 그러면서도요, 한 장 한 장씩의 디테일을 자리별로 해석할 수 있으면서도요, 전체적인 큰 틀과 분위기, 숲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보시면 이 카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분위기, 이게 큰 틀 베이스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읽은 거죠. 마이너니까, 메이저고 마이너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 저 우리 지금 커뮤니티나 제가 유튜브 지금 밑에 설명창 보시면 저희 사이트에 입문과정 바로 가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메이저 마이너의 차이편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메이저가 기본 베이스로 마이너가 그 안에서 원활하게 작용하죠. 막힘없이. 그러니까 세 장의 카드에 우리가 첫 번째 분위기 살피라고 했고, 큰 틀 결과를 살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이유, 원인, 디테일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그게 다 적용이 됐죠. 그 다음에 전문가 과정에서는 메이저 마이너 구분, 수비야, 그 다음에 여러 원소별로, 그 다음에 카드별로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방금 그런 것들을 얼추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 장의 의미를 한 장씩 각자의 자리에 의미가 있다면 한 장씩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설사 선생님 중요한 건 설사 배열법을 가지고 세 장을 뽑고 배열법을 가지고 전체를 뽑았다고 하더라도요. 전체 카드들을 방금 한 것처럼 유기적으로 연기해서 읽어낼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야 진짜 리얼 타로 마스터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어디 가가지고 뭐 책에서 한두 가지 배워가지고 그 정도 해석한다면 아직은 탈인이고 취미생활자예요. 현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잔인하지만 현업이라고 해도 내가 아직 초보인 거예요. 내가 이걸 갖고 놀 정도로 자유자재로 해야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까지 나아가시는데 어떤 불편함이나 두려움이나 불쾌함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걸 극복하고 진정한 타로 고수가 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 포카드는요, 만약에 내가 자세하게 읽고 싶다면 포카드까지는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3카드를 권장드려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거나 조금 과정을 명확하게 좀 분석해 보고 싶다던가, 4카드가요,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것 같겠지만 오히려요, 3카드보다 카드별 명료함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3장을 뽑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번 건 4장을 뽑아보고 싶어 한다면 4장을 뽑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3카드, 2카드에서 3카드로 이제 확장이 된 거고, 그 확장 과정에서는 근본과 결론, 원인과 결론에서 근본, 원인, 결론으로 이렇게 3장을 나눈 거고, 원인, 결론에서 과정이 들어간 거고, 중간에. 그 다음에 나와 상대방에서 전체 관계를 종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을 뽑고 결론을 뽑는데 이 2장 사이에 과정과 원인 혹은 문제점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4장은요. 나의 드러난 모습, 상대방의 드러난 모습. 좀 더 멀어진 자리에는 나의 숨겨진 마음, 상대방의 숨겨진 마음.
그러니까 여기가 나고 여기가 상대방인데 서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주는 태도, 상대방이 보여주는 태도, 나의 숨겨진 마음, 상대방의 숨겨진 마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내장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구나 하는 걸 분석해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포카드를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해설과 클래리피케이션,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카드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 밑에 두 장을 더 뽑아보아서 구체화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건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 지난 강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켈틱 크로스라는 타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열법, 10장을 뽑는 배열법이 있고요. 우리 전문가 과정에서는 이걸 약간 변형해서 요즘 현대식에 맞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배열법들이 세븐 배열법, 매직 세븐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매직 세븐과 켈틱 크로스는 장수만 다르지 같은 사실상 거의 비슷한 배열법이에요. 왜냐하면 원인, 과정, 결과,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엮었다는 이유에서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7장으로 뽑느냐 10장으로 뽑느냐 차이인데 이건 내가 해보고 좀 더 둘 다 알면 좋겠는데요. 내가 익숙한 배열법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좀 더 맞는 것 같고 익숙한 배열법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이건 급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입문 단계라면 한 장, 두 장, 세 장 그리고 많으면 네 장까지 읽어내는 걸 제대로 읽어내겠다는 욕심을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오늘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무조건 많이 뽑는다고 절대 좋은 것 아니니까요. 절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과정 저희 전문가 과정 하고 올 거고요. 전문가 과정 중간에 진행하고 우리 입문 과정은 오픈 과정 이 바로 다음 시간에 이론, 성질, 원소별 정리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이론은 사실 전문가 과정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구적 실전 스터디는 저희 전문가에서만 진행을 하고요. 우리 아무래도 입문 과정이나 꼭 내가 어떤 이걸 현업을 하시지 않고 가볍게만 수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 맞게끔 입문 이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